거성그룹의 후계자고, 뭐 집안의 전면적인 그 뒷바라지를 받고, 아버지도 둘이나 되죠. 정말. 아버지가 많아서. 그리고, 일본 유학을 갔다 온, 정말 스펙을 빵빵하게 갖춘 엘리트인데, 그런데 모두가 이 사람을 응원하고, 이 청년이, 그리고 완벽하게 승리하는 구도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뭐 상식이 통하는 세계, 그 김타쿠처럼 마음이 맑고 뭐 착하고 뭐 선해서 승리했다. 이거는 이 드라마의 진수를 절대 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착하고 선하고 이런 사람은 아주 많아요. 그런 사람이 이기지 못합니다. 김타쿠는 정말 진정으로 제대로 공부를 한 공부의 달인이에요. 그거를 이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이거랑 이제 이 고전에서 말하는 공부법하고 이렇게 이제 연결을 시켜보세요. 12살에, 집을 뛰쳐나갔죠. 근데 엄마를 찾아서 갔죠. 근데 아버지가 모든 걸 뒷바라지 해주고 이제 후계자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거를 뿌리치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드라마 주인공들은 아버지한테 버림을 받고 그 다음에 추방당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거리를 떠도는데 얘는 이 나이에 자기가 선택을 했어요. 도저히 나는 아버지를 존경하고 빵을 배우고 싶지만 엄마를 찾는 일을 하지 않고서는 내 삶이 지금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다는 거를 깨닫고 자기 스스로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마마보이가 엄마 없이는 못 살겠어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근데 엄마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버림받은 여인이고 또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알 수 없죠. 그리고 나중에는 살아계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도 그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놓치지 않고 희망을 놓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자기 존재의 근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이 생명 활동에 어떻게 보면 원동력 같은 거죠. 이것을 가슴에 이렇게 품고 이것을 내가 깨우치고 반드시 여기에서 내 인생의 어떤 질문을 해법을 찾겠다. 이렇게 하는 게 고전에서 공부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김타쿠는 12살에 정말 자기가 인생에서 무엇을 지금 풀어야 되는지를 스스로 결단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우리가 12살이면 굉장히 어리다고 하는데 20세기 이전에 조선시대만 해도 10살만 넘으면 이미 자기가 이 세계와 온몸으로 마주해야 된다라고 뜻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중국 철학사나 이제 그 유학사를 보면 뭐 우주의 끝에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을 그 막 고민한 게 뭐 10살에서 15살 사이예요. 그 사람들이 다 동아시아 사상사를 이렇게 여는 철학자가 됐고 그러면 많은 선비들도 공부를 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12살 애면 얘는 철부지고 엄마 품에서 정말 엄마의 배려를 받아야 되고 뭐 온갖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20살이 돼도 엄마 품을 못 떠나죠. 자기 인생에 질문이 없어요. 지금 그 젊은이들한테는. 그래서 질문이 없기 때문에 열렬하게 뭘 알고 싶다는 열망이 없고 그 열망이 없기 때문에 자존심을 지킬 수가 없고 그러니까 불안하고 고독하고 그래서 부모 밑에서 정말 마마보이 뭐 파파걸 이렇게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보면서 얘가 이렇게 떠나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시나리오가 이 아버지한테서 제빵 기술을 배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얘가 이거를 과감하게 벗어나서 떠나는 걸 보고 그때부터 드라마를 아주 열심히 보기 시작을 했죠. 예. 그랬는데 중간에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이렇게 이제 되면 이 라이벌 여기 꼭 여자친구가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아니나 다를까 꼭 둘이 이렇게 라이벌이 돼서 이렇게 삼각관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역시 또 3000% 빠지는구나. 이렇게 이제 좀 실망을 할 때 여기 이제 팔봉 선생이 나와요. 그때부터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국민 드라마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팔봉 선생과 예전에 우연히 마주쳤다가 이제 막 엄마를 찾아서 가다 보니까 팔봉 빵집 앞에 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인생에서 아주 필연적인 겁니다. 내가 마음에 어떤 질문을 깨치겠다 하고 세상을 떠나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이거는 공부와 인생이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책을 보면서 공부하고 학교 다니면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책이 없고 학교를 안 다니면 아무 공부를 안 합니까? 아무런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일단. 농민들은 기후를 보면서 땅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공부를 하죠.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많은 지식이 있어요. 그러면 공장에 계신 분, 그 떡을 만드시는 분 다 공부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학교에서만 하고 책으로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고전의 공부법이 현대적 지식과 정보로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인생 전체가 얘는 공부예요. 엄마를 만나야 한다. 아버지가 부와 명예를 줄 수 있는데 그거를 걷어찼죠. 네, 이른바 요즘 유행하는 말 사다리를 걷어찼어요. 그래서 엄마를 만나야 돼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세상에 없어요. 이렇게 자기 마음 안에 그 큰 질문과 열망이 생기니까 자기 삶을 존중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탁구가 십몇 년을 길바닥에서 사실 막 이렇게 엄청나게 고생을 하면서 떠돌았잖아요. 근데 탁구가 거짓말을 하는 일이 거의 없죠. 이거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거 아닙니까?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제 고생을 하건 안 하건 세상에 대한 불만, 그리고 뭔가 알 수 없는 이제 자기에 대한 비하감, 이런 것이 욕을 만들거든요. 근데 탁구는 욕을 이 녀석? 이 자식? 이런 거, 너무 언어가 순화돼 있어요. 그거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거리에서 그렇게 떠돌면서 자신에 대한 존중감을 한 번도 잃지 않은 거예요. 예, 이게 공부의 힘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자기를 절대로 비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삶에 대한 긍정이에요. 엄마를 찾아 떠난다. 많은 고생을 한다. 고생을 한다고 해서 내가 무너지면 자기 삶을 긍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엄마를 찾아 떠날 자격이 없어요. 근데 이거 자체가 자기 운명에 대해서 전적으로 긍정하는 힘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고생을 해도 자기 존중감을 잃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남을 욕할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착한 사람이라고 보면 이 캐릭터에서 너무 많은 걸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팔봉 선생을 당연히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이건 운명적인 마주침인데 보자마자 알아본다는 게 또 이게 고전에서의 공부법.